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살려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런 회로에 걸리는 로드 볼티지를 VL 그리고 소스 볼티지를 V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HV가 VL 오버 VS라고 했었고, 이게 두 개의 저항뿐만 아니고 커패시터인 경우도 해봤었죠. HV를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왜? 이번 시간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떤 특정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된 회로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회로가 있고 이렇게 단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인풋이죠. 인풋 볼티지예요. 그리고 이게 아웃풋이 되겠죠. 자, 특정 시스템, 지금 이게 회로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이런 간단한 회로일 수 있고 복잡한 회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풋 대비 아웃풋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러요. 전달 함수라고 부르죠. 어떤 특정 인풋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VS를 2V라고 하고 그리고 VL을 1V라고 했을 때 이 트랜스퍼 펑션은 얼마가 되죠? 0.5가 되죠. 자, 하지만 이 트랜스퍼 펑션이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가령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이 이런 트랜스퍼 펑션, 주파수 영역에서의 트랜스퍼 펑션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죠. 예? 아, 불을 꺼달라고요? 자, 잘 안 보이지 않는. 자, 더 안 보이죠? 자, 이건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었었죠. 이게 VL이 아웃풋이에요. 로드 볼티지고 VS가 소스예요. 인풋 볼티지. 그래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비를 우리는 HV라고 했었고, 그때 HV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뭐냐면은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러요. 아웃풋 대비 인풋.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비죠.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주파수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예요. 가로 열고 J 오메가란 말은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의 함수인 거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 커패시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B가 바뀌는 거죠. 주파수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과연 볼티지만 해당되느냐. HV가 뭐냐면은 이게 볼티지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I는 IL 오버 IS. 이거 역시 다른 트랜스퍼 펑션인데 로드 커런트와 소스 커런트의 비인 거예요.
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IS고 여기 로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로드 커런트가 존재하겠죠. 로드 커런트와 소스 커런트의 비를 이거 역시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류에 대한 비이기 때문에 H 옆에 I를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하는 게 H는 H가 뭘 의미하느냐? 트랜스퍼 펑션이구나. V는 볼티지의 비구나. I는 커런트의 비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회로를 주고 다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시오가 아니에요. 다음 트랜스퍼 펑션 콤마 HV를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볼티지의 비를 구하는구나. 또는 HR 구하시오. 그러면은 커런트의 비를 구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예고 가끔 이런 것도 쓰여요. 자, H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인 걸 알겠죠. 그런데 V는 V라고 했으면 V의 비죠. 그리고 항상 분모에는 로드가 들어가고 분자엔 소스가 들어가죠. 자, I는 전류의 비예요. 자, 근데 이게 뭐 HG예요. G가 뭐죠?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뭐죠? R분의 V죠. R분의 V니까 맞나요? I분의 V죠. I를 적고 V를 적어요. 당연하죠. 유닛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의 로드, 분모의 소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을 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둘 다 J 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Y는 뭐죠? 기억나나요?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는 I 오버 V고 마찬가지로 로드, 소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드에 걸리는 볼티지는 V는 IR이죠. 로드에 걸리는 커런트 곱하기 로드의 임피던스죠. 따라서 이것들의 관계를 응용하면은 HG는 HI와 ZL의 곱이고 HY는 ZL분의 1 곱하기 HV의 관계를 낳게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요것과 요거의 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Y에 Y.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C, R, S. 자, RS와 C와 RL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HG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HG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드 볼티지와 소스 커런트를 구해야 되겠죠. 간단해요. 그냥 여기 로드 잡고 서킷 어널리시스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KCL 해야 되겠죠. KCL에서 여기 볼티지 구하고 여기 볼티지 알면 여기 커런트 알고 여기 볼티지 알면 여기 커런트 알게 되죠. 그 비를 통해서 HG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해요. 이건 그냥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개론이요, 개론. 자, HZ와 HY는 정의냐? 맞아요, 정의예요,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HV와 HR는 유닛이 없겠죠. HG와 HY는 유닛이 있겠죠. HG의 유닛은 뭘까요? 옴이겠죠. HY 유닛은 시멘스겠죠. 이렇게.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모두 주파수 영역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보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고 이 회로에 대해서 저항 두 개와 커패시터 하나가 있는 회로에 있을 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 보냐면은 소스 볼티지와 로드 볼티지 B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화하면은 자 여기 있는 회로를 이렇게 블랙박스를 만들 수 있겠죠. 내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드가 없이 이렇게 그냥 터미널만 두 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웃풋이라고 불러요. 소스도 제거하는 거예요. 몇 볼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다 지워요. 그래서 이거를 Vin, 이거를 Vout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에 대해 시간 영역에 대해서는 또는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본다면은 Vin J 오메가, Vout J 오메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파수 영역이니까 대문자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경우를 좀 더 일반화시킨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고 그 블랙박스에 특정한 인풋을 걸었을 때, 특정한 인풋 볼티지를 걸었을 때 특정한 아웃풋 볼티지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예가 필터예요. 필터. 이런 필터죠. 필터란 말을 언제 제일 많이 들어봤죠? 전기공학? 정수기 맞죠? 정수기의 필터가 뭐 하죠? 필터링 한다고요? 역전압과 같은 거죠. 용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필터는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이 뭐죠? 원하지 않는 걸 거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가 여러분 체 뭔지 알죠? 요즘엔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체가 굉장히 가는 그물망이에요.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가는 모래만 떨어져 나오고 굵은 모래 남죠. 마찬가지로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과 원하는 이온들을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그렇죠? 그럼 필터가 뭘까요? 자, 필터가 있어요. 여기. 우린 기계과니까 기계적으로 얘기하죠. 자,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우리 몸에 유해한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미터부터 100마이크로미터까지의 고형 물질을 걸러낸다고 치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이온 흡착 물질, 고형 흡착 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필터 1은 이런 걸 걸러낸다고 치죠. 그럼 물을 흘려보내요. 물을 흘려보내고 그 물에 X축이 파티클 사이즈예요. D라고 하죠. Y축이 파티클의 넘버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물물을 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X축이 파티클 사이즈, Y축이 숫자. 그런데 이 필터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마이크로부터 100마이크론 사이에 파티클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게 아웃풋이 되겠죠.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파티클 사이즈 D에 대해서 이 B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N in이고 이게 N out이라고 친다면은 X축을 파티클 숫자, 파티클 사이즈 Y축이 N out 나누기 N in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역에서는 이 숫자가 1이 될 거고 1마이크론부터 100마이크론까지는 이 숫자가 0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 자,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에다가 이제는 파티클이 사이즈가 아닌 여러 주파수 성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양한 주파수 유형을 집어넣었을 때 특정 주파수는 통과하고 어떤 주파수는 통과하지 못하는 블랙박스가 존재하겠죠. 그걸 필터라고 불러요. 전기 시스템을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쓰니까 HV를 로드 볼티지 나누기 소스 볼티지 또는 아웃풋 볼티지 나누기 인풋 볼티지라고 하고, 이건 당연히 주파수에 대한 함수예요. 값이 주파수에 따라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풀었던 예제에서 봤을 때 HV는 R2 오버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C R1 R2로 표시하게 돼요. 이 예제 기억나나요? 이런 거 있었죠. 커패시터 있고 저항 두 개 있는 거. 오메가가 0으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됐죠? 그렇죠. HV는 R2 오버 R1 플러스 R2가 되고, 얘는 상수죠. 상수. 얘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H2가 아니고 HV죠. HV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HV는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죠. 0. 0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0으로 가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연습하는 걸 보여줄게요. 오메가가 0으로 가면은 일단 오메가를 찾는 거예요. 여기 분자 분모에서. 여기 분자 분모 중에서 분모에 오메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붙어 있는 개수들, 요 C, R1, R2, 이 숫자는 변하게 돼요. 그럼 안 변하는 게 있죠. 얘는 변하지 않죠. 그 말인즉슨 이게 하나의 그룹이고 이게 다른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이 그룹의 숫자가 급격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R2 나누기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메가가 매우 커지면 이제 이쪽 그룹이 왼쪽 그룹보다 더 숫자가 커지죠. 그 말인즉슨 HV는 이제 R2 오버 J 오메가 C R1 R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가 얘보다 매우 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0으로 가지 않느냐? 0으로 가요. 문제는 어떻게 가냐의 문제예요. 이걸 미리 적어놔야지 이후에 문제 풀기가 편해져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가 커질수록 이 숫자는 작아지게 되고 결국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하지만은 이걸 적어놔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러면 자, 이 HV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HV가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로 갈수록 HV가 감소하는 다음에는 또 저주파에는 이 숫자가 상수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주파는 패스니까 얘가 아까 말했죠. 알갱이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주파는 막아요. 필터예요. 필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양한 주파수로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힐 텐데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들이 이 필터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막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가 있고 낮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낮은 주파수는 그대로 통과 또는 약간 감소해서 통과하겠지만 높은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낮은 주파수만 통과하는 필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는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의 가장 간편한 예가 커패시터나 레지스터나 되어 있는 이 형태예요. 이거 친숙하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제는 인풋의 전압을 VI라고 그러고 아웃풋의 전압을 VO, 0이 아니고 VO예요. VO고 아웃풋이라고 해보죠. 이 경우 HV는 당연히 아웃 나누기 인이고, 이 경우는 ZC, 이거 C죠. C고 R이죠. ZC 오버 ZC 플러스 ZR이 되고, ZC는 뭐죠? 1 오버 J 오메가 C죠. 1 오버 J 오메가 C고, 다시 1 오버 J 오메가 C 플러스 R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 나누기 1 플러스 J 오메가 RC가 돼요. 자, 앞서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HV는 당연히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J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펑셔널 프리퀀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컴플렉스 넘버예요. 복소수예요. 왜 복소수냐? 여기 분모에 J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죠. 오메가가 0으로 갈 때야,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죠? 먼저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HV는 어떻게 될까요? (1이죠) 1.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메가가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오메가가 붙은 그룹과 붙어있지 않은 그룹을 봤을 때 붙은 그룹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는 다시 잘 살펴보죠. HV의 절대값을 보죠. HV의 절대값은 1이죠. 1로 가죠. HV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0이죠. 0. 0. 두 번째,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HV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 경우에는 0으로 가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J 오메가 RC가 되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 절대값 HV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면은 이 절대값은 0으로 가죠. 그러면 각은 어떻게 될까요? 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왜 이걸 정말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차피 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0으로 가죠. 하지만 0으로 갈 때 얘가 이런 형태니까 무조건 이거 위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편하죠. 자, 그러면 이거 특성을 볼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절대값 H를 표시한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각 H를 표시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HV가 1이죠. 상수죠. 그 말인즉슨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는 HV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는데 어떻게 0으로 가느냐? 1 나누기 J 오메가 R로 그렇게 0으로 가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1 오버 X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J 오메가가 X축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 사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HV의 절대값의 그래프. 그럼 두 번째 위상을 보죠. 처음에 HV가 작을 때는 절대값이 위상이 0도죠. 따라서 처음에는 위상이 0으로 가는 거예요. HV가 매우 크면 위상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고. 자,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H가 매우 클 때 위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고정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줄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 그러면 얘는 주파수 낮을 때는 0도로 그리고 주 클 때는 2분의 파이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0도일 때는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0이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냥 직선을 그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주파수 영역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게 그냥 그었지만 이게 얼마만큼 범위가 크냐면은 1 라디안 퍼 세컨에서 10의 9승 라디안 퍼 세컨만큼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 99.99999% 영역에서는 얘는 거의 0도 안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도인 거예요. 중간에 짧은 구간에서 샥 바뀌는 거예요. 빨리. 언제 바뀌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에서는 상수였다가 어떤 영역에서 바뀌게 되죠. 이게 무슨 영역이냐면은 이 J오메가 RC보다 매우 클 때는 이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매우 크니까. 오른쪽 구간에서는 J오메가 RC가 1보다 매우 클 때 이런 1 나누기 X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트랜지션 지점, 변환 지점이 존재할 거예요. 이 변환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메가 제로라고 부르게 되고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얘는 여기인데 오메가 제로라고 부르게 되고 이 오메가 제로에서 이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겠지만 자 그리고 이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요. 딱 이 대칭점. 대칭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알겠죠? 중심점이 오메가 제로고 이 오메가 제로에서 절대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돼요. 그리고 이 오메가 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컷 오프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자, 왠지 그래프 보면 정리가 안 되죠. 수식으로 적을게요. 자, 오메가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가 매우 크다는 말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크다는 말이고 이 경우 오메가 제로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학적 정의로 본다면 HV J 오메가 제로예요. 오메가가 아니고 오메가 제로일 때 HV의 절대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제로일 때 HV의 값은 그 위상은 얼마냐? 마이너스 파이 오버 4가 돼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그럼 이 컷오프 프리퀀시 수학적 정의 이렇지만은 실제로 얘의 역할이 뭐냐? 얘의 역할이 뭐냐면은 컷오프이 뭐죠? 컷오프? 컷오프란 말 쓰나요? 여러분 컷오프? 뭐 탁구? 스포츠에서 쓰나요? 컷오프? 농구? 어떨 때 쓰나요? 아, 그런 컷오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컷오프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 반에 85명 있는데 내가 농구를 하고 싶어요. 5명만 모여봐요. 그럼 5명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을 쭉 쓰잖아요. 잘하는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1, 2, 3, 4, 5 컷하고 6번부터는 잘라내는 거예요. 컷오프. 그걸 컷오프라고 부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시긴 한데 그냥 공학적으로 표시한다면은 컷오프 프리퀀시의 왼쪽과 오른쪽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컷오프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60Hz다. 컷오프 프리퀀시가 F0가 60Hz다. 그리고 얘가 이런 특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60Hz보다 높으면은 잘라내고 60Hz보다 낮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성, 이 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주파수예요. W0가. 자, 한 가지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필터는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잘라내죠. 버리죠. 그럼 얘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죠. 낮은 거를 통과시킨다. 그래서 낮은 걸 통과시키니까 로우 패스라고 불러요. 로우 패스. 낮은 거를 통과시킨다. 로우 패스 필터. 여기서 로우라는 게 높낮이가 아니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낮은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고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은 이래요. 낮은 주파수에서는 통과, 높은 주파수에서는 컷. 그러면 반대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자, 이게 방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방의 온도가 높으니까 집중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거나. 자, 왜냐면 이게 매년 이 내용이 어려운 걸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나올 법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이거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여기는 이해가 돼요.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니까 중간점을 잡아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앰플리튜드에서 루트 2분의 1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정했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왜 정하냐면은 컷오프 프리퀀시에서는 아웃풋과 인풋의 비가 루트 2분의 1의 비를 가지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파워는 볼티지 제곱이죠. 파워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컷오프 프리퀀시일 때 아웃풋에 나가는 파워와 인풋으로 들어가는 파워와 아웃풋에 나오는 파워의 비가 2분의 1이 되는 그 지점이 컷오프 프리퀀시예요. 로페스 필터의 경우 그러면은 컷오프 프리퀀시가 높으면은 파워가 2분의 1 이하로 전달되겠죠.
그 파워의 관점에서 봤을 때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니까 볼티지에서는 루트 2분의 1 지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컷오프 프리퀀시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예제를 풀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제를 볼 거예요. 이제.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자, 이런 회로가 있고, 이런 회로의 첫 번째 퀘스천은 HV가 뭐냐? HV 당연히 주파수 응답이죠. 주파수 영역의 트랜스 펑션이고, 두 번째 질문은 W0, 컷오프 프리퀀시가 뭐냐? 자, 그러면은 HV는 뭔지 보죠. 뭐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자. 이거 딱 보면 이제 볼티 디바이더인 거 알겠죠? 분자는 GC랑 GRL의 평행이죠. 분모는 뭐죠? 분모는 GC, GRL 플러스 RS 플러스 R1이 되겠죠. 이거를 잘, 여러분 이제 이런 계산 할 줄 알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R1 플러스 RL 플러스 RS 플러스 R1 RS J 오메가 C RL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잘 아직 감이 안 오죠? 어떤 필터인지 보죠. 로페스 필터 맞죠? 로페스 필터 맞나요? 로페스 필터. 로페스 필터인지 아닌지 보죠.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HV는? 다시 오메가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봤을 때 오른쪽 그룹 오메가가 있어요. 왼쪽 그룹 오메가가 없어요. 그렇죠? 오메가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오른쪽 그룹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HV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RL 나누기 R1 플러스 RL 플러스 RS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오메가가 무한대로 간다. HV 절대값 어떻게 되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어떻게 0으로 갈까요? 이제는 반대로 오메가가 있는 오른쪽 그룹이 왼쪽 그룹보다 매우 커지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 RL 플러스 R1 플러스 RS J 오메가 C RL이 되겠고, RL이 분자 분모에 있죠. 따라서 얘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0으로 가죠. 그럼 이거 뭐예요? 낮은 거는 통과하고 높은 거는 0으로 가니까 하이패스 필터인가요? 로패스 필터죠. 로가 패스 아니까 로패스예요.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하이패스 시스템이죠. 고속도로도 하이패스, 대학을 지나갈 때도 하이패스, 로는 컷. 그렇죠. 회사를 지나갈 때도 학점이 높으면은 패스, 낮으면은 컷. 그래서 참
어쨌든 그래요. 씁쓸하네요. 자, 로패스 필터예요. 하이패스부터 먼저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인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이 문제를 내면 딱 로패스인 거 알아요. 대부분. HV 구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오메가 제로 구하는 거죠. 자, 오메가 제로 뭐냐면 첫 번째 구간이 패스 구간이 오메가가 J는 빠지고 이제 절대값이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클 때죠. 맞나요? 아니죠. 매우 작을 때죠. 두 번째 영역은 오메가가 오메가보다 매우 클 때죠. 그런데 이걸 잘 보죠.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1 플러스 RS 플러스 RL이 뭐보다 매우 크냐면은 R1 플러스 자 R1 플러스 RS 오메가 C RL보다 매우 크다고 이렇다고 가정한 거였죠.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가 매우 작으니까.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게 이렇다고 가정했었죠. 언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을 때. 이건 언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클 때. 그럼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그렇죠.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이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중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같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메가가 붙은 그룹과 오메가가 붙지 않은 그룹은 지금까지는 하나를 무시하고 하나를 쳤었죠. 그런데 오메가 제로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R1 플러스 RS는 J는 복소수니까 빼고요. R1 플러스 RS RL C 오메가 이제 오메가 제로죠. 갖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우세한 게 아니고 양쪽 다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메가가 뭐냐? 오메가 제로는 R1 플러스 RL 플러스 RS 오버 R1 플러스 RS RLC 이게 오메가 제로예요. 얘가 컷 오프 프리퀀시예요. 이 회로의 컷 오프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왜 J가 없냐고요? J가 없겠죠. 당연히 오메가니까. 이거 앞에다가 내가 한 가지 일부러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라는 말이 이거와 이거 숫자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숫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얘는 순수한 허수죠. 그러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뭐가 같냐? 절대값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거가 뭐의 약이냐면은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J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적었으니까 지울게요. 로페스 필터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은
이런 대부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친숙한 앞으로 볼 로페스 필터는 대부분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되죠? 이거와 이게 같죠. 다시 정리하자면 A는 절대값 J 오메가 제로 B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메가 제로는 A 오버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뭐가 기억날까요? HV J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HV J 오메가 제로. 여기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대입하면은 C 나누기 A 플러스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A가 되죠. J 오메가 A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 나누기 A 가로 열고 1 플러스 1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오메가 제로니까 오메가 이건 지워야 되죠. 이렇게 JA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각도 HV J 오메가 제로는 얼마가 되나요? 이거의 각 얼마인가요? 이거의 각 이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자, 파이 나누기 4. 그리고 HV J 오메가 제로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나요? 얼마 되냐면 C 오버 A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렇죠? 이거의 절대값 구하는 거예요. J.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한 걸 복습하기 위해서 HV J 오메가 언제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이거 얼마죠? C 오버 A죠. 그렇죠. 패스 필터 할 때 패스 하는 영역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이것과 이걸 비교하면은 B가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1배가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죠 이제.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죠. 로페스 필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이유는 다른 필터들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얘기했던 아까 잘못된 예시였던 하이패스 필터 해보도록 하죠. 자, 하이패스 필터는 좀 전에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필터의 하나의 예가 이것일 뿐이지 이거가 모든 하이패스 필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은 하이패스 필터가 있어요. 자, 이 하이패스 필터의 HV를 구해보죠. 얘가 R이고 얘가 C예요. 통상 왼쪽이 V인이고 오른쪽이 Vout이고 그럼 HV는 어떻게 되죠? 분자가 R이죠. R 플러스 J 오메가 C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아닌 거 알아요. 그렇죠. 뭐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J 오메가 RC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RC가 돼요. 자, 로페스 필터 다른 점은 이제 분모에도 오메가에 대한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보도록 하죠. 오메가 0으로 간다. 오메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0으로 가죠. HV는 0으로 가요. 어떻게 0으로 갈까요? 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퓨어하게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분모를 보죠. 분모를 보면은 오메가 0으로 가면 왼쪽 그룹이 클까요? 오른쪽 그룹이 클까요? 왼쪽이 더 크죠. 따라서 얘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오메가 0으로 간다는 말은 HV는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J 오메가 RC로 근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절대값 HV는 얼마로 가냐면은 0으로 가요. 왜 이거를 보았냐면은 위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상 얼마죠? 2분의 파이죠. 오메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건 맞는데 어떻게 무한대로 가냐? 이 두 개인데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HV는 J 오메가 RC 오버 J 오메가 RC가 되고 얘는 1이에요. 그 말인즉슨 절대값 HV는 당연히 1이고 HV의 위상은 0이 되죠. 따라서 위 그래프를 저거에 대한 절대값 위상을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그린다면은 오메가가 매우 클 때는 1이 되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 절대값이 1이 돼요. 이렇게 1.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J 오메가 RC예요. 별거 없어요. X축이 J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선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J 오메가 RC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예요. 예상했겠지만 이 변환 지점이 오메가 제로가 되겠고, 위상을 보죠. 낮은 주파수에서는 위상이 2분의 파이죠. 파이 나누기 2. 직선이에요. 수평. 높은 주파수에서는 위상이 0도죠. 낮은 거예요. 이렇게. 낮아요. 자, 이렇게. 오메가 제로 부근에서 급격하게 바뀌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에서 이 위상은 얼마냐? 4분의 파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회로의 경우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얼마가 되나요? RC분의 1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과 이것의 값이 같아야 돼요. 절대값이. 그러려면 이 오메가가 RC분의 1이 돼야 되겠죠.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메가 제로는 RC분의 1이 돼요. 얘가 컷오프 프리퀀시예요. 앞서 봤던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한 이제 너무 잘 알겠지만은 낮은 주파수는 컷오프하고 높은 주파수는 패스하니까 높은 거를 패스, 하이 패스잖아요. 그게 하이 패스 필터예요. 하이 패스 필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하이 패스가 도입됐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나는 그걸 이미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말도 참 재밌게 지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자, 전기공학 내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재미없겠네요. 자, 나는 재밌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는 주파수 영역을 다루고 있죠. 우리 앞장에 뭐 배운지 기억나나요?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배웠죠. 이 회로 이거를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로 풀었을 때 얘의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였죠? 잘 기억 안 나겠죠? 얘의 타임 컨스턴트가 타운 RC였어요. 타임 컨스턴트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다가 다시 얘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봐봐요. 이제 다시 여러분 시험범위야, 그렇죠? 이거를 머리에 스위치를 딱딱딱 옮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타임 트랜지언트 때 뭐 했냐면은, 이제 소문자예요. 소문자 VS가 예를 들어 12V의 스텝 인풋일 때 얘의 VC 뭐든 VC를 구하시오. 그럼 VC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VC는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얘 익스포넨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12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로 표시됐을 거예요. 이때 타우를 뭐라고 불렀느냐? 타임 컨스턴트라고 불렀고, 이 t가 타우일 때 이 값이 12V 몇 프로였죠? 63%였죠. 이거를 타임 컨스턴트 타우라고 불렀고, 그런데 우연찮게 어떤 타임 트랜지언트에서의 타우가 얘를 이제 떼고, 나 이 타임 트랜지언트 안 해. 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볼래. 나 프리퀀시 리스폰스 볼래. 하고 떼고 프리퀀시 주파수에서 봤을 때의 오메가가 타임 트랜지언트에서의 타우의 분의 1로 나타나게 돼요. 다 연관돼 있어요. 모든 게. 안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라는 거 내가 반응을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자, 괜찮아요. 아니 자, 어쨌든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어디에 나타나냐? 여러분, 이건 쉬워요. 이건 쉽잖아요. 2차계 기억나요? 2차계? 제타. 그다음 뭐였죠? 제타랑 또 뭐 있었죠? 오메가 n 있었죠. 그것도 2차 시스템을 이용한 필터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예.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예? 하나 한쪽이 뭐 다른 한쪽보다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경우 말고 비슷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부분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표현을 이후에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다시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그린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래프를 새로 그릴 건데, 지우기 전에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자, 얘가 하이패스 필터의 질문이 그거예요. 자,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해돼요. 질문이 오메가 제로일 때 하이패스의 컷오프 성분이 존재하고 매우 클 때는 플랫하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HV의 위상을 보면은 이 HV의 위상은 2분의 파이에서 오메가 부분에서 급격하게 0도로 바뀐다고 했었죠. 급격하게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야지 가까운 거, 멀어야지 먼 거냐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를 x축이 선형이 아니에요.
x축은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x축은 로그 스케일이고 어떻게 찍냐면 x축에다가 1, 10, 10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 10의 6승.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제로가 10의 3승이다.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가 10의 3승이다. 그러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한 10의 2승까지는 마이너스 파이예요. 오메가 제로가 10배 작을 때까지는 대략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10분의 1 이하부터 페이지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오메가 제로일 때 얘가 파이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리고 10의 4승, 10배 될 때까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10배. 오메가 제로보다 10분의 1인 지점부터 오메가 제로부터 10배인 지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100배죠. 이 100배의 구간에서는 급격하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바뀌게 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는 평행한 이렇게 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바뀐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매우 좁은 구간이죠. 10의 2승과 10의 4승은 나중에 10의 5, 6, 7, 8, 9 많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고 우리 생각하는 100인데 그럼 105 정도부터는 하이패스 영역인가? 그게 아니에요. 100이면은 1000이나 만쯤 이 영역에 돌아서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네. 자. 그냥 뭐 너무 간단하지만은 우리 회로니까 이제 없이는 심심하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데 레지스턴스는 200옴, 커패시턴스는 0.2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질문이 HV가 뭐냐, 오메가 제로가 뭐냐가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오메가 제로는 이게 질문인데 답부터 해보죠. 오메가 제로는 1 나누기 R C가 되고 그럼 뭐죠? 4 곱하기 이거 C 마이너스 7승이죠. 저거 C 마이너스 2승이죠. 따라서 4 곱하기 C 마이너스 5승이 되고 이게 얼마냐면은 2.5 곱하기 10의 4승 유닛이 뭐죠? 레디안. 얘가 컷 오프 프리퀀시예요. 대략 몇 헐트죠? 얘 2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파이가 얼마쯤 되죠? 6점 얼마죠? 4,000 헐트쯤 되겠네요. 그렇죠? HV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Q1, Q2. HV가 오메가가 2.2파이 곱하기 100, 오메가 2가 2파이 곱하기 10,000, 1대의 HV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보면 딱 보면 이게 100헐츠구나, 10,000헐츠구나인 거 알겠죠? 얘가 얼마냐면은 숫자로 치면은 얼마냐면은 6.28 10의 제곱 6.28 곱하기 10의 4승이죠.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오메가 1은 컷 오프 프리퀀시보다 매우 작죠. 얼만큼 작나요? 10분의 1보다 작죠. 100분의 1은 안 되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구나. 얘는 오메가 제로와 비슷하구나. 2배 넘죠. 2배 넘어도 주파수 영역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한 5살 차이 친구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차이라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봤어요. HV 오메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0.0006 플러스 0.025 J가 돼요. 얘 뭐죠? 얘가 이 필터가 하이패스 필터죠. 하이패스 필터고 오메가 1은 로죠. 로 사이드죠. 그러니까 HV가 어때요? 거의 작죠. 0.0006 더하기 0.0025니까 뭘 합쳐도 0. 하여튼 매우 작죠.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컷업이 된 거예요. HV 오메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0.8633 플러스 0.3435 J가 되고 오메가 2일 때의 절대값을 이 절대값을 나타내면은 0.929가 돼요. 92.9%가 통과하는 거예요. 언제? 오메가가 컷오프 프리퀀시 2배가 돼도. 그러니까 2배만 돼도 이미 하이패스 필터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하이패스 필터예요. 이해되죠?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거 오늘 강의를 안 들었으면 내일 강의부터는 정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쨌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